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아파트 전월세 시장 앞으로 흐름 어떠할런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7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월별 최고가 거래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가 여전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7만 명 넘게 급감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급등한 데 부담을 느낀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매매 가격 변동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세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세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화도 좀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월세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자, 일단은 이 대출 규제, 금리는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 대출 규제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올 1월에서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는 2.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5.82%가 올랐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인데 어쨌든 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월세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화된 상태예요. 자, 지난 10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시중에서의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이 덜해져서 집을 좀 사는 그런 분위기가 더해질 텐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출 규제를 이미 사전적으로 강화를 시켰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에 월세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건데 신규 공급은 부족해요. 즉 많은 분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사고 싶긴 한데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는 게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 즉 전세로 월세로 좀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시장에 대한 위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자는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을 생각해서 20억대에서 지금은 30억 초반대까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안 사는 게 맞겠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재건축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재건축이 좀 서둘러서 진행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 30억 지금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이 약간 20억 후반 정도로 다시 가라앉을 시기가 내년 정도에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낫겠다. 또 이외의 모든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지금 위축돼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 좋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윤환 전문가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내년 6월부터 이제 준공을 한 지 30년 이상 되는 노후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이 법안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을 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로 좀 밀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총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한 동의 절차도 전자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패스트트랙이잖아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좀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단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과정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약 3년 정도의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전진단의 1년, 그리고 추진위 구성 및 조합원 설립에 약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또 재건축 추진위 설립, 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곳들입니다. 어찌됐든 재건축과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서울에는 사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물량이 약 한 49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노원구가 9만 6천 가구로 서울시에선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도봉구 등 이런 순서들이 있고요.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네.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서 사실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축 이 환수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사비 부담 등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지금 보면 얼죽신 너무나 신축으로 수요가 쏠려 있잖아요. 이러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좀 노후된 아파트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지 분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재건축 초과,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제 억제 요인이 사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집값 상승세가 사실 요즘 한풀 좀 꺾인 상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유지를 하는 형상을 좀 띠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한층 이제 수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그런 수치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 높아진 공사비나 또 분담금이라는 이제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네. 기대만큼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혜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